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슈를 다양한 시각에서 신속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OBS 뉴스 오늘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형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현경병 전 한나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이 보좌관한테 그때 아들 부대에 전화한 적이 있느냐라고 확인해 본 적 없습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군부대 관계자와 통화한 기록을 동부지검이 확보했다. 들은 바가 없고요. 지금 의원님 통해서 지시한 바 전혀 없으십니까? 지시한 바 없습니다. 네, 보신 대로 오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추 장관은 그동안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여러 가지 또 발언을 한 바도 있고요. 이에 대해 검찰이 또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 어제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짧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렇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카투사 복무 당시 제기됐던 이 병가와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이라는 그 절차에 따른 것이고 이에 따라 군무 이탈이라는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주요 관련자들이죠. 추 장관과 그 아들 서모 씨 그리고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다만 추 장관이 앞서 저희가 화면에서 보여드린 대로 이 보좌관과 문자를 주고받은 정황은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어떤 지시를 했다기보다는 청탁에 관여했거나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는데 아시겠지만 검찰 수사 사실은 올해 초 1월 달에 시민단체 등등에서 고발을 했습니다만 8개월 넘게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달 그리고 이달 초부터 이 수사의 속도가 붙기 시작했지요. 약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동부지검이 어제 전격적으로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으면서 좀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이제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외압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 그러니까 위압적인 의미에서의 말하면 법적인 문제, 또 청탁금지법에 있어서의 어떤 청탁이 있느냐, 어떤 대가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과정 자체는 여러 가지 많은 질의하고 그런 과정은 드러났습니다만 그거 자체를 말하자면 외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네. 법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또 실제적으로 요즘 군대가 사실은 장병들의 휴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최근에 우리 후배 대령을 한번 만났는데 실제로 본인은 그런 식으로 휴가 연장을 해준다.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큰 틀의 규정의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네. 법원에서 이제 합법화하는 이제 과정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 반면에 말하자면 어떤 거짓말을 했다 추 장관이 나는 한 번도 보좌관한테 이것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고. 네. 근데 우리가 닉슨 대통령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거짓말 논란이 있어서 탄핵되고 하는 부분은 이제 서로시 정치적 공방이 됐고 그것보다 훨씬 군 형법보다 더 큰 말하자면 공방이 말하자면 진실 게임에서의 어떤 성패의 문제가 남겨져 있다라고 봅니다. 이 문제가 말하자면 법적인 문제는 해결됐으나 정치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고 그것은 얼마만큼 말하자면 야당이 스모킹건을 가지고 네. 면밀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어떤 말하자면 어떤 논리적인 비판을 해갈 수 있느냐의 말하자면 능력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법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검찰이 내린 것이고 어떤 정치적인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여야 간에 다시 한번 좀 의견 여러 가지가 좀 개진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전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제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휴가를 더 쓰는 그런 과정에서 외압이나 특혜는 없었고
상부에서 이 휴가를 승인을 낸 사실을 이제 뭐 관련 소속 부대에 대해서는 알질 못해서 당직 사병이 이에 대해 좀 문의하는 그런 과정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이제 당직 사병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데 거짓말쟁이로 몰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라.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아울러 의혹이 제기됐던 내용은 이 휴가와 관련된 뿐만이 아니라 자대 배치라든가 통역병을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특혜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기도 했는데 어제 수사 결과에는 이 부분은 포함이 되질 않았습니다. 자, 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혹시나 하고 네. 일말의 기대를 가졌습니다만은 결론은 뭐 역시나로 끝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만은 서울 동부지검 검사들 자체가 일선 수사 담당자부터 해서 최고 책임자까지가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미애 사단 일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부지검장을 비롯해서 그리고 실제 그 형사 1부장 그리고 또 서울중앙지검으로 그 발령이 난 검사가 있습니다. 부부장 검사인데 그 가장 결정적인 지술 중에 하나인데 그 육군 본부에서 대위가 휴가 처리를 하라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진술을 한 장본인의 그 부분을 누락을 했던 검사입니다. 네. 그 검사를 다시 이제 불러온 겁니다. 우선 인적 구성에서 당연히 이제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올 1월부터 8달 동안 그야말로 조용히 있었습니다. 아무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사 작업을 추미애 장관이 되고 지금까지 무려 4번에 걸쳐서 합니다. 진용을 다 짜놓을 때까지 기다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심지어 그 서울중앙지검이나 일산수사관 같은 경우 또 다른 곳에 발령 나가 있는 사람들까지 그 당사자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셀프 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네. 뭐 예상하기가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검찰을 믿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다 이렇게 나왔다 이렇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용적으로 들어갔을 때에 지금 이제 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제가 볼 때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 용산 자대 배치 문제라든지 평창 동계올림픽 그 통역병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관여됐던 사람들의 말을 보시면은 이 화면을 보시는 분도 인터넷이나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그 의사결정을 하는 그 담당자들이 본인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지금 현역 군인들 그리고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카투사 병사 출신들 여러 사람들한테 알아봤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에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르기까지 어려우나 있을 수 있고 지금 그런 정황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 그 프랑스 유학 갔을 때의 문제 그리고 국방부의 민원실에 그 부부 중에 누구냐 여성 목소리가 나왔는데 어떻게 됐냐 이런 부분들에 이르기까지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이번 검찰에서 이렇게 결론이 난 이상 국회 차원에서는 진상조사를 위해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제대로 된 그 수사를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담보되어 있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현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방금 언급하신 내용 가운데 추미애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검찰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그 민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 그 아들이 상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보좌관을 언급하는 것이 부담이 돼 부모가 얘기한 것으로 둘러댄 부분이 그렇게 기재가 된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 등등을 포함해 야권에서는 국정조사 등등을 통해서 더 많은 진실을 좀 캐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부분 지금 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좀 궁금한 지점 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 장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추 장관은 어제 검찰이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을 내고 난 뒤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그동안
정치 공세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거듭 송구하다. 이제 이 같은 수사 종결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 개혁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검찰 개혁에 매진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만, 하지만 방금 저희가 설명드렸다시피 보좌관과 추장관이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청탁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간 추미애 장관은 보좌관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또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 등등에서 거듭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거짓 해명이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의원님? 아까 화면에서 나왔으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관이 되고 나서도 국회에서 위정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적인 내용 부분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초기부터 추미애 장관은 상대라든지 언론이라든지 국민 일반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반대적인 거에 대해서는 정치적 공세라든지 정치 논리로 이렇게 몰아갑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번 이 사안은 법적 문제, 그러니까 법률 위반 행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형태도 있지만은 본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또 직권남용, 위정, 그리고 여러 형태의 불법 행위, 심지어요 허위 공문서라든지 공무집행방해 이런 부분들도 다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에서 외면했을 뿐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 법적인 차원에서 하나를 또 더해봐야 될 것이, 이번 기회에 우리 이 정부를 통해서 많이 확인을 하셨을 수 있겠지만은 조국 전 법무장관도 마찬가지고 여러 형태에서 지금 권력형 비리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일 문제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사를 구분을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토록 이 정권에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말씀하고 했던 반칙과 특혜, 그게 가장 전형적인 사건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형태에서 법률적인 문제도 안고 있었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장관으로서 그동안의 은행에서의 문제점만으로 봤을 때도 본인 스스로가 우선 거치 문제의 어떤 결심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검찰에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부분 분명히 좀 문제가 있고 아울러 정치적인 책임 분명히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 아마 검찰에서 진술은 당시에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국민들 앞에 분명히 좀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 논란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돌파해 내려고 할까요?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고질적인 먼지털이식 수사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자기 딸 식당에서 돈 쓴 것까지, 또 딸 물론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좀 남용했다. 그렇지만 그 수준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일 수도 있는 거고 비윤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돈을 그렇게 쓰려고 그러면 정치 자금을 자기 지역구인 광진구에서 가난한 곳에 가서 삼겹살 먹으면서 쓰지, 자기 아이만 어렵게 사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돈을 안 쓰면 되는, 이런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거 자체가 면밀하게, 물론 이제 법적으로 가려서 정말 항목을 잘못 달았더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아이의 문제, 군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터뜨리고 아이 사람을, 그런데 그렇다면 사실은 모든 국회의원들, 모든 권력자들을 하나하나 조사를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걸어서 카드 어디에 썼노 하면은 저는 100이면 100 다 걸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법무부 장관으로서 장관직을 행사함에 있어서 말하자면 그 권한, 주어진 국민이 준 법무부 장관이라는 권한을 엉뚱한 데 썼거나, 또 법무부 장관으로 돈을 쓰는 일에 대하여 잘못했다 그러면 굉장히 이것은 길게 가야 될 상황이고, 또 국정감사도 하고 필요하면 사실은
더 세게 이제 조사를 해야 됩니다만 이것은 당대표 시절에 있었던 네. 아이의 문제이고 또 그것은 관습과 문화와 제도와 법이 혼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오히려 역으로 그러면 지금 여자 목소리였다라고 하는 이것을 제보받은 사람들이 검찰이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고 하면 이 전화가 없었다면 지금 오픈을 시켜야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단락을 짓고 그래서 그것을 책임지고 추미애 장관이 뭐 사퇴를 하든지 이런 부분을 몰고 가서 정리를 해야지 지금 뭐 월북이냐 아니니 지금 군대 자체가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태에서 모든 국방 자원들이 국회에 와서 네. 뭐 카츄샤에 그 휴가 간 거 가지고 모두가 다 고민해야 되고 그래야 될 사항이 사실은 뒤바뀌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사안과 관련해 여야 입장까지만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결과 지금 여야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만 했다는 결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제 유일한 길은 특검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 묻지마식 공세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구태 이제 끝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게 특검으로 갈 일인가 아기 휴가 문제가 또 국방부가 그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우리 현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없다. 좀 과하다. 네. 있을 수 있죠. 뭐 사실 과한 부분이 있고 또 충분히 그런 서류가 관련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책임을 물을 건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자체가 추미애 장관이 장관직을 함에 있어서 크게 말하자면 특검으로 가야 될 사안인가. 아이의 말하자면 그 휴가 연장이. 그리고 이 아이가 그래서 군대를 뺀 것도 아니고 안 아픈 걸 네. 아프게 한 것도 아니고 좀 아픈 부분에 대해서 좀 과다 치료를 했다라고 하는 그 사안에 대해서 경중을 좀 따려봤으면 좋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네. 공권력의 낭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특검 요청 같은 경우에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특검과 더불어서 또 불복 절차가 고검 항고가 있다. 이 부분도 항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을 하게 될까요? 예, 지금 말 나온 대로 네.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 부분은 뭐 진행할 것 같고 그런데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이 사건은 가장 큰 틀에서 보자면은 군정문란 행위입니다. 누가 한 명이 제대로 잡혀 있던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국민이 그 공정하다고 여겼던 병역 복무 자체를 흔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한번 물꼬가 터지면 뚝에 구멍이 파이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사단을 만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거의 전방위적이고 집요하게 그리고 네. 오랫동안 길게 진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조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사실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동안 해왔던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요. 네. 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사실 KBS 이사를 김밥 2,500만 원 그 영수증까지 찾아내 가지고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블랙리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내용적으로 근거가 없거나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 부처부터 해서 공공기관 심지어 민간기업에 이르기까지 거의 광범위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총리 후보가 네. 단순한 한 가지 사유 말이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에 해서 줄줄이 낙마한 상황에서 그렇게 했던 장본인이 만든 정권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내가 할 때는 괜찮고 남은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네. 내사남불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밝히지를 못하면은 정말 큰일이라고 봅니다. 정부 출범 이후에 그 기초단체장들 문제, 그러니까 네. 성폭력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각종 그 권력형 비리도 여러 형태로 나왔지 않습니까?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이라든지 그리고 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이런 등등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지금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실
그 사법부라든지 검경이 다른 모든 권력에 이어가지고 이 정부의 손안에 들어갔지 않냐, 장악된 상태가 아니냐고 보는 게 일반적인 정서고 맞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번 기대를 걸고 정의를 그리고 공정함을 되찾아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 내용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만 쉽게 끝나지는 않을 모양새입니다. 아울러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난 뒤 국회에서는 국정감사 등등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 추미애 장관도 또한 국민 앞에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역시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